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라, 나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눈 주변이 칙칙하고 초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기운이 쭉 빠진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잠을 설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눈이 더 침침하고 아침부터 피곤이 밀려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거 나도 그래. 그 말에 괜히 위안도 되면서 동시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들 그렇다는 건 어쩌면 우리 나이쯤 되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혹시 비타민 A 부족 아니야? 처음엔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이 피곤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말에 섬뜩했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게 바로 이런 신호잖아요. 무언가 이상한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겨버리는 거요. 제가 이걸 제대로 알게 된 건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였어요. 2020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1위가 바로 비타민 A였대요. 놀랍게도 여성의 경우 하루 권장량의 61%밖에 섭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수치를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매일 밥은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가 빠지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히 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타민 A는 면역력, 피부, 점막, 심지어 우리 몸 전체 세포의 성장과 유지에도 관여한대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한 게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그 모든 증상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저도 어쩐지 예전보다 자꾸 감기 걸리는 것도 그렇고 피부도 더 푸석푸석해진 것 같고 그게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리고 입술도 자주 갈라지고요. 몸이 하나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이유가 명확하니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 아무도 이런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뭐든 약보다는 음식이 먼저잖아요. 다행히 비타민 A는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식품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간, 달걀 노른자, 우유,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나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뀐다고 해서 더 안전하대요. 물론 간이나 달걀 같은 건 콜레스테롤 걱정에 꺼리는 분도 많지만 적당히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제일 쉽게 실천한 건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씩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반찬에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더 넣고요. 김치찌개나 된장국 끓일 때도 호박이나 고구마를 조금씩 넣어봤어요.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덜 뻑뻑하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밤에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눈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건강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걸 직접 체험하니까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남편도 요즘 들어 눈이 덜 아프다며 뭐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비타민 A가 내 눈을 살렸다니까 하면서 웃지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제 친구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요. 그 친구는 매번 눈이 간지럽고 충혈되고 그래서 안약만 달고 살았거든요. 우리 나이쯤 되면 눈도 자주 시리고 참 자주 말썽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 상담 때 영양소 섭취 이야기가 나와서 비타민 A 부족 가능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식단을 조금 바꾸고 나서부터 눈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안약 쓰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무엇보다 눈이 시릴 때 그 묵직하고 아픈 느낌이 없어졌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진짜 우리가 음식 하나로도 몸을 달라지게 할 수 있구나 싶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엔 아까운 건강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 피곤함 하나, 눈의 건조함 하나도 우리 몸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실천으로 몸이 반응한다는 걸 직접 느껴보셨으면 해요. 이번에는 비타민 A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부족할 경우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오늘 밥상 위에 올라간 반찬을 다시 보게 되실지도 몰라요. 우리 건강, 그렇게 작고 소소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A라고 하면 그냥 눈에 좋은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영양소, 진짜 전신을 돌보는 숨은 일꾼이에요. 눈뿐만 아니라 피부, 면역, 점막,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까지 비타민 A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니까요. 먼저 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가면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로놉신이라는 물질 덕분인데 이 로놉신이 바로 비타민 A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데서 잘 못 보고 흔히 말하는 야맹증이 생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하셨던 말, 그냥 옛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돼요. 그래서 과잉 걱정도 덜하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죠. 그뿐인가요? 비타민 A는 눈의 각막과 결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서 눈이 마르거나 쉽게 충혈되는 걸 막아줘요. 저처럼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 특히 나이 들수록 눈이 뻑뻑하고 자꾸 이물감 느껴지는 분들 있죠. 그런 증상에도 비타민 A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눈이 퉁퉁 부은 느낌이 있었는데 식단을 조금 바꾸고 나서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눈꺼풀이 따끔거리고 불편해서 잘 못 잤던 날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번엔 피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각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심한 경우엔 각질이 생기고 갈라지기도 하죠. 특히 팔꿈치나 무릎처럼 자주 건조해지는 부위, 그곳에 각질이 두꺼워졌다면 비타민 A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종아리 피부가 자꾸 하얗게 일어나서
보습제를 덕지덕지 발랐는데 그게 단순한 건조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에서부터 보충해줘야 했던 거죠. 실제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다리에 멍이 오래 남아 있거나 작은 상처가 몇 주씩 가는 분들 있으면 이 부분도 꼭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입술, 자주 트고 갈라지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만 되면 피가 날 정도로 갈라지는 분들요. 그것도 비타민 A 결핍의 하나예요. 물론 수분도 중요하지만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은 비타민 A 몫이거든요. 저는 요즘 입술에 윤기가 돌아요. 뭐 화장품 바꾼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저 식단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주변에선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당근이랑 시금치 좀 먹었을 뿐이야 하면서 웃죠. 이제 면역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바로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예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코와 입, 그리고 장과 폐, 이런 곳들 말이에요. 점막이 튼튼해야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잔병 치레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감기 오래 가고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면 비타민 A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예전에 저희 언니는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냥 체질이라 생각했죠. 근데 건강 상담을 받으면서 비타민 A 섭취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고 식단을 조정하고 나서부터는 훨씬 나아졌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금방 낫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알고 보면 참 단순해요. 필요한 걸 제때 넣어주면 금세 반응하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가 부족한 사람은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진다고 해요. 간단한 영양 하나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심각한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비타민 A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면 그냥 건조하고 피곤한 걸 넘어서 각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예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 수도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음식 섭취가 줄어들면서 이런 영양소들이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서 당근이나 시금치처럼 건강한 채소를 잘 안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부족하겠어 했지만 하나둘 짚어보니 다 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신경 써서 챙기고 있어요. 약 말고 자연식으로요. 당근 하나 더 썰고 시금치 한 줌 더 삶고 삶은 달걀 하나 더 먹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내 몸은 반드시 반응해줘요.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예전엔 아프면 병원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먼저 밥상부터 돌아봐요. 그게 제일 기본이자 확실한 건강관리 방법 같아요. 이번에는요. 비타민 A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식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더 실용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저녁 메뉴부터 바꿀 수 있을 만큼 쉽고 맛있게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고 해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삶은 달걀이에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노른자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달걀은 흡수율이 좋아서 우리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꼭 삶은 달걀을 한 개씩 먹어요. 바쁠 땐 간단하게 소금 살짝 찍어서 여유 있을 땐 샐러드에 얹어 먹기도 하고요.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안 먹으면 허전해요. 두 번째는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은 정말 효자식품이에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고, 심지어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죠.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뀌기 때문에 과잉 섭취 걱정도 없어요. 전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 볶아 밥 위에 얹어 먹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깨소금 한 줌 뿌리면 고소한 냄새가 밥맛을 확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요. 이런 채소들은 비타민 A뿐 아니라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특히 여성 건강에 아주 좋아요. 특히 시금치는 국으로 끓이면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나물로 무쳐 먹는 것도 좋고요. 저희 집은 주말마다 시금치 데쳐서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 놓으면 손주들도 잘 먹어요. 김에 싸서 주면 한 그릇 뚝딱이죠. 혹시 간도 괜찮으시면 달간이나 소간 같은 간류도 추천드릴게요. 이건 비타민 A 함량이 아주 높아서 자주 먹진 않아도 가끔 한 번씩 반찬으로 올려두면 정말 좋아요. 단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주 1회에서 2회 정도 소량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희 남편은 처음엔 간 반찬을 싫어했는데 한약재 조금 넣고 불향 살짝 입혀서 볶아줬더니 요즘은 오히려 먼저 찾더라고요.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간식으로 먹기에도 부담 없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저는 오븐에 구워서 간식처럼 먹거나 삶아서 으깬 다음에 우유 조금 넣고 스프처럼 끓여 먹기도 해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서 저녁 대신 가볍게 먹을 때 딱 좋아요.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특히 우유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한 잔씩 챙겨 드시면 좋아요. 속이 차서 우유가 잘 안 받는다는 분들은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보세요. 저는 요즘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숟갈 넣어 마시는데 잠도 잘 오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 속에 비타민 A가 꽤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만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한 끼에 하나씩만이라도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엔 삶은 달걀, 점심엔 시금치나물, 저녁엔 당근볶음. 그렇게 하루 세 끼에 하나씩만 넣어도 충분히 달라져요. 저도 그렇게 바꿔나가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당근볶음도 들기름으로, 시금치도 참기름에 무치고 계란도 오일에 지단 부쳐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작은 차이가 건강에선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꾸준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처음엔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입도 익숙해지고 몸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중엔 오히려 그게 익숙해져서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 생활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건강도 함께 달라지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비타민 A를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비타민 A 영양제를 고를 때 주의할 점, 특히 임산부 나간 건강이 약한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신을 준비하는 자녀분들이 나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지인분들께 함께 공유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앞에서 비타민 A의 중요성과 식단으로 챙기는 방법까지 쭉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난 음식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식사를 잘 못하거나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식단을 알고 있어도 매일 챙겨 먹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때로는 영양제라는 보조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쌓이기 쉽고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조금 넘쳐도 괜찮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몸속에 축적되거든요. 특히 고용량의 합성 비타민 A를 장기간 복용하면 두통, 피로, 메스꺼움, 심한 경우 간 기능 저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피로해서 비타민제를 챙겨 먹었다가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양제를 먹는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태아의 기형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없이 영양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해요. 저도 제 딸이 임신했을 때 무심코 종합영양제 하나 사주려다가 전문가한테 혼났어요. 그 후로는 무조건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원칙을 지키고 있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챙겨준 거라도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던지요. 그럼 어떤 영양제를 고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 A가 레티놀 형태인지 베타카로틴 형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한 분들은 베타카로틴 형태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요즘엔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도 천연 유래 베타카로틴이라고 따로 표시돼 있는 제품이 많아요. 그런 걸 찾으면 더 안심되겠죠. 두 번째는 꼭 복용량을 지키는 겁니다. 함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700에서 900 마이크로그램 RA 레티놀 활성 당량 정도인데요.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확인하고 섭취하셔야 해요. 영양제 뒷면의 영양 정보를 꼭 읽어보시고 이미 음식을 통해 비타민 A를 섭취하고 있다면 그만큼 조절해줘야겠죠. 저도 처음엔 숫자 보고 헷갈렸는데 약국에서 상담해보니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음주가 잦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간에서 대사되는 비타민 A 특성상 간 건강이 좋지 않다면 흡수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과잉이 될 경우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미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라면 영양제보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간이 힘들면 눈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결국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정말 중요한 건 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넘쳐도 문제. 결국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혜 아닐까요? 주변에서 누가 좋다더라, 누가 효과 봤다더라 하는 말들도 물론 참고가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보고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면 혹은 눈이 뻑뻑하다면 그게 내 몸이 건네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반찬 하나, 그 속에 건강이 숨어 있다는 사실. 단순한 끼니 때우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드신다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따뜻해질 거예요. 저는 그걸 참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당근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 속에 말이에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피곤해 보이는 친구, 눈이 자꾸 아프다는 이웃, 입술이 갈라졌다고 립밤만 바르는 딸,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건네보세요. 정말 사소한 이야기 같아도 누군가에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궁금한 주제나 알고 싶은 건강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살펴보고 준비해 볼게요.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튼튼하고 환하게 웃으시길 바랄게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